A번 문제를 봅시다. A번 문제는 일단 굉장히 정수론스러운 문제예요. 네, 정수론스러운 문제고요. 이게 이번 세트가 굉장히 테마가 정수론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수론 하고 있어요. 어딘가엔 정수론이 쓰이고 있어. 그 문제마다. 뭐 그런데 일단 그 넘버 띠어리를 공부하고 있는 오락이 일단 약수와 배수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 fn을 정의를 하는데 fn이라는 건 1이 아닌 가장 작은 약수를 fn이라고 한다고 해요. 일단은 fn은 항상 소수가 되겠죠. 그렇다는 건 일단은 어떤 그 정수 n에 대해서 fn을 더해서 그걸 n에다 더한대요. 그렇다는 건 n이 처음에 15일 때 fn은 5니까 거기다가 n을 더하면 n은 10이 되고요. n은 6일 때 fn은 2니까 거기다 더하면 8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하려고 하는데 이걸 여러 번이라는 게 n이랑 k라는 숫자가 주어집니다. 이때 n에다가 그 fn을 더하는 작업을 k번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에다가 한 번 수행한다. 그리고 8에다가 두 번 수행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번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로 시작해서 거기다가 몇 번 그 fn을 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되는 값을 출력하는 문제인데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k가 굉장히 큰 값이에요. 굉장히 큰 값입니다. 그리고 n도 그렇게 만만치 않게 커요. 이 상황에서 이 fn을 어떻게 빨리 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fn이 어떤 숫자가 될지를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일단은 어떤 숫자 n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일단은 약간 좀 아우씨, 태블릿에 먼지 낀 거 봐. 좀 며칠 안 했다고. 어 그래서 아 네,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n은 5에서 시작했을 때 n fn n은 5일 때 fn은 10이 되죠. 근데 여기다가 좀 몇 번 더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아니 fn은 5가 되니까 합은 10이 되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해보면 10은 2 곱하기 5죠. 그러니까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니까 가장 앞에 있는 소수를 가져오면 fn이 되겠죠. 그걸 가져오면 fn은 2예요. 그러면 12가 되죠. 12를 가지고 해보면 그러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그러면 여기 또 2가 더해져요. 그럼 14가 돼요. 이렇게 몇 번 해보면 알게 되는 게 처음에 있는 값이 홀수면 fn이 홀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여기 홀수에다가 홀수를 더하면 짝수가 되죠. 근데 짝수면 항상 fn은 2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처음 한 번 이후에는 반드시 fn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k가 몇이냐에 따라서 k는 1부터 10의 9제곱까지의 적당히 클 수 있는 그런 적당히 큰 정수죠. 그러면 우리는 k는 2 이상의 어떤 값에 대해서 k를 한 번 더 할 때마다 fn은 항상 2이기 때문에 2씩만 더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는 첫 번째로 주어지는 정수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주어지는 n에 대해서만 fn을 구합니다. 그럼 fn을 구해서 n에다가 더하면 n은 항상 결과로 짝수가 돼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부터는 항상 2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fn을 첫 번째 정수에 대해서 구하고 그리고 그다음 2를 계속 더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더하는 횟수를 구할 수 있죠. 그게 뭐냐? k-1번이에요.
곱하기 2를 더하고 그리고 이거 더하기 k-1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그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좀 이 플러스 2씩만 하면 된다는 거를 금방 관찰을 해내면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거를 관찰하는데 좀 오래 걸리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A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n에 대해서 그 fn을 구하는 그런 그 함수, 그러니까 그 어떤 약수, 제일 먼저 나오는 약수 하나를 구해서 꺼내주는 함수를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n에 대해서 처음 한 번은 연산을 수행해요. fn을 구해서 직접 더하는 연산을 한 번 수행합니다. 그리고 k를 한 번 빼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다음부터 무조건 2니까 2 곱하기 k, 그러니까 하나 뺐으니까 2 곱하기 k만큼 이렇게 더해줘서 바로 출력을 하면 이렇게 첫 번째 문제의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짝수면 항상 fn이 2다. 왜냐면 짝수면 2의 배수고 2의 배수는 1보다 큰 2의 배수의 약수는 항상 2니까 라는 거를 생각해내는 게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 B인데요. 아우씨, 빨갛게 떠있으니까 굉장히 무서운데? 나 이거 틀린 거 아니지? 뭐? 아니야, 안 들렸어. 깜짝 놀랐네. 네, B번 문제인데요. B번 문제는 또 정수론입니다. 네. 모델샵에 1번부터 n번까지 사이즈가 S1부터 SN인 그런 그 모델이 있는데, 거기서 그 중에 어떤 모델들을 구매를 해서 그러니까 인크리징 넘버, 그러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는데 그거를 indices, 이거 은근히 코드포스 자주 하면은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메모하세요. indices, 인덱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네, 인덱스의 복수형이니까 이거 메모하세요. 이거 은근히 가끔 보면 헷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덱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번호를 가지고 그 모델들을 사서 정렬을 해놓고 싶대요. 근데 그 정렬해 놓은 게 뷰티풀하다라는 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뷰티풀하냐면 ij번째랑 ij 플러스 1번째, 그러니까 정렬해 놓은 그 두 개의 모델을 놓고 봤을 때 바로 옆에 게 ij 플러스 1이 ij 플러스 1을 ij로 나눌 수 있으면, 그러니까 ij 플러스 1이 ij의 배수면, 그러면 그리고 sij가 sij 플러스 1이면, 그러니까 몇 개를 갖다 놨을 때 그 서로 바로 옆에 있는 게 그 인덱스 번호에서는 약수 배수 관계예요. 그리고 크기는 점점 커져야 해요. 그런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뷰티풀하다고 한대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어떤 뷰티풀한 그런 수녀를 만들고 싶은데, 그때 얼마나 길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걸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일단 이 처음에 주어진 이거를 가지고 한번 보죠.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3677777 이렇게 숫자들을 가지고 시작을 해봅시다.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이게 처음 앞에서부터 인덱스가 중요해요. 이번에는 이게 1, 2, 3, 4, 5, 6번이죠. 우리는 이 중에서 이 예제에서는
1, 2, 6번을 가져갔을 때 제일 길다고 했어요. 1, 2, 6번을 가져갔다는 건 3, 6, 7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3, 6, 7을 가져갔고 여기에 인덱스 번호는 1, 2, 6이고 그리고 이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그러니까 이 사이즈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고 그리고 이 인덱스 번호는 왼쪽이 오른쪽 거의 약수인 이런 관계를 만들려고 해요. 이런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가장 길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longest increasing subsequence, 일단 이건 DP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longest increasing subsequence의 좀 변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일단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맞아요.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맞는데 이게 약수 배수 관계인 경우에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의 약수니까, 그러니까 모든 양의 정수의 약수니까 1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4에서 어디로 가려면 뭐 이 뒤에 8번이 있으면 갈 수 있지만 4에서 어딘가로 가려면 뭐 그거의 배수인 곳으로만 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6에서 받으려면 6 이전에 2나 3에서만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약수 배수 관계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앞에서부터 채워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n이 10만이거든요. n이 10만이고 그리고 약수의 개수라는 게 아무리 커도 루트 n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 수 6이다. 그러면 6의 약수의 개수는 아무리 커도 루트 n개 정도니까 뭐 한 10만 개 정도 있을 때 여기 뭐 1번부터 10만 번까지 있을 때 뭐 만약에 10만의 약수의 개수를 전부 따져가지고 우리는 이 루트 n으로 잡은 이유는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세는 알고리즘이 루트 n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0만 여기까지의 약수인 것들을 모두 따졌을 때 뭐 그랬을 때 뭐 아무리 많이 뒤로 가서 탐색을 해봐야 뭐 루트 n번 정도밖에 탐색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루트 n 곱하기 n 정도를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뭐 대충 뭐 10만이면 10의 5제곱이죠. 10의 7.5제곱. 이 정도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이 정도 시간 안에 이 알고리즘이 작동하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알고리즘이 작동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그러니까 LIS를 그대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그 이전에 있던 것들 중에 자기보다 작으면서 제일 긴 거를 가져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LIS는 1이에요. 왜냐면 일단 항상 모든 지점에 LIS는 1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보다 작으면서 여기 뒤로 여기 앞에 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2고, 여기 3 같은 경우에는 3의 약수인 1만 따져서 이렇게 2고, 그리고 4 같은 경우에는 2에서도 올 수 있죠. 그러니까 1에서가 아니라 2에서 와서 3이고, 이런 식으로 LIS랑 똑같이 하는데 앞에서 어디서 가져왔냐만 인덱스 번호가 약수인 거에서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수 리스트를 구해놓고 그거를 쫙 훑는 식으로 문제를 앞쪽을 탐색할 때 그렇게 하면 좋겠죠. 간만에 하려니까 힘드네. 네, 그렇게 구현을 하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방금 말한 알고리즘대로 구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그 어떤 정수를 받아서 그 정수의 약수를 전부 구하는 그 함수를 하나 만들고 이 함수가 어떤 n에 대해서 돌아가는 시간이 루트 n이죠. 그리고 그 모든 약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는 아무리 많아도 루트 n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부터 시작해서 그 2번부터 그 모든 약수에 대해서 그 약수 번호에 해당하는 게 그 길이 조건이 맞으면 길이를 갱신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수인 경우에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긴 거를 출력하면 되는 그런 그 DP를 기본적인 DP 예제를 좀 응용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 약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오래 걸려도 루트 n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시간을 더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그 소수 리스트를 구해놓고 그거를 하는 수가 있고요. B1에서 P가 나오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디비전 2B에서 DP가 나오는 건 또 흔치 않으면서 또 이게 아니 n제곱이 아니라 n 루트 n짜리 DP 알고리즘이 짤 수 있죠. 근데 B1에서 DP가 나오는 건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C 너무 많이 틀렸어. C 언제 채점 되려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였고요. DP 문제였고 그 가장 긴 증가하는 수열 LIS라고 알려진 그 문제의 응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이 문제를 풀기 좀 어렵다면 LIS를 풀고 와서 그 LIS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게 여기저기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풀고 와서 보시면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C번 문제인데요. C번은 일단 정의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많이 틀렸어요. 이건 왜 많이 틀렸냐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그 최대 공약수와 그리고 최소 공배수라는 거를 정의를 합니다. 근데 정의라는 건 그 어떤 S에 대해서, 그러니까 멀티셋이라는 건 그 어떤 같은 수가 여러 번 등장할 수도 있는 그 세트를 말하는 거죠. 그런 그 집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GCD라는 건 그 maximum positive integer라는 건 그 모든 S의 원소에 대해서 그 X가 X의 배수인 그러니까 X가 S의 약수인 그런 어떤 가장 큰 X를 말하는 거고요. LCMS라는 건 모든 그 S의 원소에 대해서 그 가장 작은 그 S의 배수인, 그러니까 모든 S의 원소에 대해서 SI의 배수인 X인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걸 그 LCMS라고 해요. 일단 이 정의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에 익숙한 분들도 있을 텐데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GCD A, B에 대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숫자에 대해서 GCD를 구하는 건 우린 익숙하죠. 근데 GCD A, B, C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는 일단 GCD A, B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백 좀 더 남겨둘 걸. C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LCM A, B, C는 LCM A, B 풀이를 하기엔 실력이 부족한 또 뭔 소리야. LCM A, B랑 C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두 개 짝지어서 하고 그 다음 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거랑 똑같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GCD 같은 경우에는 그 A, I 에 그 뭐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 됐어. 뭐 예를 들어서 그 A는 뭐 마우스로 쓰냐고요? 이거 아 펜이에요. 뭐 그러니까 그 가장 그 차수가 작은, 그러니까 그 모든 소인수 AI에 대해서 그 A, B, C까지 전부 따져서, 그러니까 A라고 하지 말자. 알파라고 하자. 모든 소인수 알파 I에 대해서 그 A, B, C부터 전부 따져가지고 제일 작은 거를 취하면 GCD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장 큰 거를 취하면 LCM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모든 소인수 AI에 대해서 다 한 다음에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정수론 관련된 문제를 하다 보면은 많이 익숙하게 되는데, 일단 그래서 여기 4, 8, 12를 하면은 4가 되고, 12, 18, 16에 대해서 GCD를 하면 6이 되고, 4, 6을 LCM을 하면 1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예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모든 그 정수 하나에 대해서 GCDX는 LCMX는 X다라고 일단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시퀀스 A, 그러니까 길이가 n인 시퀀스 A를 받아요. 여기서 그 멀티셋 T가 있는데 그 길이가 n이고요. 이 멀티셋 T에 대해서 LCM AI, AIJ, 그러니까 잠깐만 좀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 좀 그 앞에서 잘못 설명해서 다시 설명할게요. 그 어떤 그 길이가 A인 그 시퀀스, 그러니까 길이가 n인 시퀀스 A를 받습니다. 그 시퀀스에서 그 시퀀스를 이용해서 멀티셋 T를 만들어요. 근데 멀티셋 T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그 I, J 그 중에서 두 개 짝지어서 I, J,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모든 쌍을 짝지어요. 그러니까 i가 j보다 작은 모든 I, J에 대해서 그 두 개씩 전부 짝지은 거에 LCM을 각각 구해가지고 T의 원소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 10, 24, 40, 80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 24 이렇게 짝짓고 10, 40 이렇게 짝짓고 10, 8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짝지으면 총 몇 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다섯, 그리고 여섯, 이렇게 총 6개가 나오죠. 그리고 40, 80 이렇게 총 6개가 나와요. 이렇게 6개를 짝지어서 전부 이렇게 LCM을 구합니다.
그렇게 구한 것들의 GCD를 구하고 싶대요. GCDT를 구하고 싶대요. 일단 이렇게 두 개씩 전부 짝지으면 그 두 개씩 짝지을 수 있는 방법의 개수가 n의 제곱 정도죠. 한 2분의 n 제곱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 n이 10만까지 커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전체 그 두 개씩 짝지은 거에 LCM을 했을 때 그것들의 GCD를 이렇게 구하고 싶대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이 문제죠.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보면은 절대로 정의대로 다 하나하나 다 해서 구할 수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10만 곱하기 10만은 한 100억쯤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안에 이걸 구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LCM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예측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예측을 해서 그 예측한 값을 더 빨리 구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일단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제일 중요한 관찰이 뭐냐면 이 LCM을 구한 값이라는 게 모든 소인수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적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인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2에 대해서, 3에 대해서, 5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소인수에 대해서 뭐 어떤 L은 2의 i제곱, 3의 j제곱, 5의 k제곱이라고 할 때 그것들을 그러니까 2에 대해서만 따로 문제를 풀고 3에 대해서만 따로 문제를 풀고 5에 대해서만 따로 이 전체 LCM 숫자들에 대해서 따로 문제를 풀어도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된다라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부 따로 구해서 곱하기만 해도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일단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 증명 어떻게 하지? 맞았다. 맞았다. 신난다. 일단 맞았는데 이거 증명 어떻게 하지? 잠깐 좀 생각 좀 해봅시다. 두 개에 대해서도 증명 안 했는데 굳이 이걸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일단 증명은 에디토리얼에 있을 거예요. D도 맞았다. D도 맞았다. 신난다. 증명은 에디토리얼에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셈 칩시다. 일단은 뭐 일단 이거는 증명보다는 풀이 쪽에 집중한 세션이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각각의 소인수 2, 3, 5, 7 점점점 하는 이 소인수들에 대해서 LCM 두 개씩 짝지어서 LCM을 구해서 그것들의 곱으로 우리는 이 GCD 그러니까 어떤 GCD나 LCM을 구할 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걸 일단은 전제를 깔아두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인수들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거예요. 일단 2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2에 대해서 2의 제곱이 하나 있고 2의 4제곱이 하나 있고 2의 뭐 0제곱이 하나 있고 이건 1이라는 뜻이죠. 뭐 이런 식으로 콤마 2의 5제곱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두 개씩 짝지어서 LCM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개씩 짝지어서 LCM을 구하면 그 두 개씩 짝지은 거의 맥스 값을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4니까 4가 나오고 2,0에서 2가 나오고 2,5에서 5가 나오고 4,0에서 4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두 개씩 짝지었을 때 그 값들을 이렇게 총 6개를 다 구해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들의 그 두 개씩 짝지었을 때 더 큰 쪽을 가져가는 게 되겠죠. 그리고 우린 이것들을 다 LCM을 했을 때, 그러니까 LCM을 두 개씩 했을 때 값들을 가지고 그 이것들을 가지고 GCD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몇이냐? 그거는 두 개씩 짝지었을 때의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2의 몇 제곱, 2의 몇 제곱, 2의 몇 제곱, 2의 몇 제곱 있을 때 두 개씩 짝지었을 때 최소값이라는 건 그 어떻게 짝을 지으면 그 제일 작은 값이 나오냐라는 것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짝을 지으면 제일 작은 값이 나올까요? 이거는 쫙 정렬을 해가지고 그 제일 작은 것부터 봐서 제일 작은 것부터 보면 0, 2, 4, 5가 되는데 여기서 제일 작은 거 두 개 짝지었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2구나. 그러니까 2의 제곱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2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똑같은 걸 우리는 그 다른 소인수, 그러니까 그 이 수열에서 등장하는 다른 소인수들에서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하고 5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이걸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이 10, 24, 40, 80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 24, 40, 80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5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고 2의 세제곱 곱하기 5고 2의 4제곱 곱하기 5죠. 그러면 우리는 2가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큰 거. 그러면 우리는 2에 대해서 1, 3, 3, 4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그 두 번째로 작은 거 3을 가져가고요. 3에 대해서 3은 여기 한 번밖에 등장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두 개를 짝지어도 그러니까 어디선가 두 개를 짝지으면 그 3이 등장 안 하는 페어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럼 3이 등장 안 하는 페어가 등장하면 그럼 3에 대해서는 그냥 1이 되는 거죠. 똑같이 해서 우리는 5를 보면 5는 3번 등장하잖아요. 3번 등장한다는 건 그 어떻게 두 개를 짝지어도 한 번은 5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한 번도 등장 안 한 거 말고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5가 등장하는 걸 하나를 보면은 5가 딱 한 번 등장하죠. 그러면 5를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40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GCD 한번 그 LCM을 하면은 그 중에서 차수가 제일 높은 거를 따라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소인수에 대해서 차수가 제일 높은 걸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들을 가지고 GCD를 하면 그것들 중에 제일 낮은 거를 찾게 된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전체 세트 중에서 그 차수가 두 번째로 낮은 걸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를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세트를 받아서 그 세트의 그 소인수들을 다 구한 다음에 그 소인수들을 싹 다 정렬을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n번 등장하면 우리는 그 정렬을 해가지고 첫 번째 있는 걸 보면 되겠죠. 만약에 n-1번 등장하면 제일 적게 등장한 걸 한 번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n-2번 등장하면 그러면 그거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일단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 n-2번 아래로 등장한 모든 소인수는 무시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무시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또
또 소트를 하고 그러면 이게 소인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거를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n개, n-1개 등장한 경우에 대해서만 그걸 싹 다 정렬을 해가지고 제일 작은 거 또는 두 번째로 작은 거를 찾아가지고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찾아가지고 출력이 아니라 곱하면 되는 거죠. 그 1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전 어떻게 이거를 구현을 했냐면 여기 보면은 전 굉장히 그 구현하기 귀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맵에다가 때려박아가지고 그걸 세트로 그냥 아니 셋은 안 썼구나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맵에다가 때려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수 n을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그걸 전부 맵에다가 때려박아요. 그리고 그 소인수 분해된 결과를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그거를 전부 거기서 등장한 소인수들을 그 바깥쪽 맵에다가 갖다 박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 맵 M에다가 갖다 박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분해한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여기서 몇 번 등장했다, 여기서 몇 번 등장했다 이런 식으로 그 M에다가 이렇게 인트 콤마 벡터 인트로 하는 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그 소인수에 대해서 관리를 했을 때 그때 모든 소인수들을 따져서 그게 만약에 n-1보다 크게 작다 그러면 이거는 그 두 군데 이상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소인수는 무시해도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정확히 크기가 n-1이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0 하나 붙여가지고 정렬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렬을 해서 두 번째로 작은 그런 그 횟수를 찾아서 그 두 번째로 작은 횟수만큼 답에다가 그 소인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1에서부터 답을 그러니까 결과값을 다 곱한 답을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15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쩌면 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과정이 좀 복잡해가지고 사실 구현하려면 조금 까다롭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모리 안 터지냐고요? 이게 왜 메모리가 터져요? 소인수 분해했을 뿐인데. 메모리가 터질 만한 건덕지가 있나? 메모리 터질 만한 건덕지가 없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막 소수만 다 때려박아도 메모리 안 터질 텐데. 왜냐면 이거 n이 10만 이하라서. 그러니까 256MB고 20만 이하의 소수 리스트 오브 프라임 넘버즈 20만 이하인 소수 대충 소수가 뭐 17,000개? 에이 17,000개 가지고 메모리 안 터져요. 벡터는 꽤나 메모리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 질문 있어요? 없으면 다음 문제로 가보죠. 야, 네 문제 맞췄어. 퍼플 간다. 또 퍼플 간다. 그래서 이 중간 값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론적인 배경은 그렇게 상관이 없고요. 굉장히 그 아이디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A1부터 AN까지 숫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숫자들을 가지고 어떤 서브 세그먼트 L번부터 R번까지, 그러니까 왼쪽에 L, 오른쪽에 R번까지 어떤 그 A 배열의 일부를 잡아서 L번부터 R까지를 잡아서 그것들을 전부 그것들의 중간 값으로 바꾼다라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중간 값으로 바꾼다. 여기 중간 값의 정의가 있고요. 중간 값은 2분의 S 그러니까 크기죠. 그 집합의 크기 플러스 1번째를 중간 값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14465의 중간 값은 이걸 정렬하면 14456이 되니까 그 세 번째 값인 4가 되고, 그리고 1758의 중간 값은 그 4개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값을 따지니까 1578에서 5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 L부터 R까지를 그 몇 번 잡아서 그걸 전부 중간값으로 바꾸는 이 작업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숫자를 K로 바꾸고 싶대요. K로 바꾸고 싶은데 우리는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통해서 전부 K로 바꾸는 게 가능하냐 아니면 가능하지 않냐라는 것만 알고 싶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좀 굉장히 좀 막막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좀 몇 가지, 좀 여러 가지 관찰을 해야 돼요. 좀 여러 가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이거를 5, 3에 1, 5, 2, 6, 1 이라는 값이 나오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 13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이걸 전부 3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전부 3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3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보면은 이렇게 3개 잡고 하나는 더 작고 하나는 더 크고 이런 식으로 3개를 잡으면 뭘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3개를 잡을 수 있으면 이것들을 전부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이렇게 바꾸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 원하는 값을 많이 확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린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잡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렇다는 건 3개를 잡는데 그 중에 2개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면 그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통일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3개를 잡아가지고 3을 만들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린 결과적으로 어떤 3만 있으면 그 3에서 하나를 더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를 더 확장할 수 있다는 건 그 집합 전체로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3 이렇게 2개만 어떻게 확보해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3개를 확보하는 것도 2개를 확보하는 거에 그거랑 같은 작업이죠. 그러니까 3개를 확보하는 것도 2개를 확보하는 거에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3개를 확보하면 2개를 확보한 거니까 이미.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좀 더 관찰해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2개만 잡으면 어떨까? 2개만 잡으면 우리는 그냥 작은 쪽으로 통일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어떤 우리가 원하는 값,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이죠. K랑 K보다 더 큰 값, 이렇게 2개를 잡을 수 있으면 그거는 우리의 승리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니까 더 큰 K랑 K보다 더 큰 게 이웃에 있으면 그것만으로 이미 끝이에요. 조금 더 쉬워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보니까 우리는 실제로 K랑, 그러니까 어떤 더 셈 빼셈 같은 연산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중간값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는 K보다 크냐 아니면 K보다 작냐라는 것만 우리는 지금 관심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배열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K보다 크다 아니면 K다 아니면 K보다 작다 이렇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K랑 그 K보다 큰 수랑 하나랑 이웃한 것만 찾으면 그것만으로 게임이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똑같은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제로 이렇게 이게 K고, 그러니까 제로라고 하지 말고 K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린 이렇게 세 개를 잡아서 미디엄을 잡아요. 그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죠. 그럼 또 이렇게 세 개를 잡아서 미디엄을 해요. 그럼 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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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가 돼요. 그럼 K랑 플러스랑 같이 있으면 이거는 같이 잡아가지고 K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어딘가에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만 있어도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어떻게든 뛰어넘어서 K랑 만날 수 있다. 그리고 K랑 만나면 그건 전부 K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 전체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더 쉬운 조건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냐? 하나, K 존재. 둘, 플러스 플러스 꼴이 하나 있다. 그럼 플러스 꼴이 하나 있으면 플러스랑 근처에 있는 아무 수나 잡아가지고 플러스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K 있는 데까지 끌어넣으면 그걸 다 K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것만 가지고 이 조건을 통해서 이 조건에 맞으면 우리가 원하는 전부 K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만족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거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꼴로 더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꼴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세 개 잡아가지고 전부 플러스로 만들 수 있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꼴도 여기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꼴을 찾으면 이런 식으로 뭔가 여기로 옮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 홀수계를 할 때랑 짝수계를 할 때 좀 따져야 되는 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사실 짝수계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짝수계를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짝수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의 개수가 마이너스의 개수보다 더 많아야 되죠. 그럼 3대 1이 되는 거죠. 3대 1이 되면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는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 조건을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짝수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짝수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만족한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홀수계를 잡았을 때 그게 이런 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꼴 이외에 어떤 홀수계를 잡았을 때 여기로 갈 수 있냐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홀수계를 잡았을 때 만약에 어떤 홀수계를 잡는다면 그거는 반드시 이런 꼴이 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몇 번에다가 플러스가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플러스가 이거의 절반보다 넘게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절반 플러스 절반 그러니까 2분의 S 플러스 1개 플러스 1개 그러니까 플러스 1에
이만큼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플러스가 이만큼 등장하면서 그 사이에 그 마이너스가 전부 끼어 있는 경우에만,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꼴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꼴인 경우에만 홀수 개고, 그리고 그 플러스가 더 많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이런 꼴이 아니면 어딘가에선 플러스가 나오게 되고, 플러스는 이미 해결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꼴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꼴이라는 건, 근데 이런 꼴을 보면은, 이런 꼴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적당히 큰 거를 보고 이걸 합쳐서 결과적으로 플러스를 만들 수 있는 꼴은 반드시 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이미 우리가 해결한 형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에서 뭔가를 따질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등장하는지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걸 뭘 찾으면 되냐? 일단 K도 플러스라고 생각할게요. K도, 그러니까 플러스는 K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K도 플러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K가 존재하고 플러스 꼴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숫자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 저렇게 풀린 애는 또 뭐야? 잠깐만, 뭐야? 또 어렵게 풀었지. 또 저 친구 어렵게 푼 거 좀 봐. 저렇게 풀린 애는 또 뭐야? 어떻게 풀었어요?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뭐가 K보다 크고 뭐가 K보다 작은지만 이렇게 아니 왜 맨날 어렵게 푸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K보다 크고 뭐가 K보다 작은지, 그리고 K는 그냥 플러스로 놓고, 그리고 K가 등장하는지만 체크를 해서 우리는 이런 꼴이랑 이런 꼴 둘 중 하나만 등장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쫙 따져서.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굉장히 먼 길을 왔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코드는 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K가 등장하는지 보고, 등장하면 그건 플러스로 두고, 그리고 일단 더 크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로 두고, 등장하지 않으면 노고, 봐서 플러스 바로 옆에 플러스가 있거나 아니면 두 칸 옆에 플러스가 있으면 답이 존재한다. 답이 존재하면 ye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 이렇게 풀었거든요. 네, 그리고 A씨 받았어요. 뭐 그렇습니다. 저 P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푸셨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와, 퍼플 간다.